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의 조 PD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한 주 쉬는 바람에 2주 만에 뵙는군요. 그러면 인사를 수정하겠습니다. 2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이러스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네, 뉴사우스웨일즈가 10명 안팎, 빅토리아가 42명, 40몇 명 이렇게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요. 퀸슬랜드가 12일자 3명 이후로는 지금 1명도 없고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지금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매일 뭐 40명씩, 매일 10명씩 이렇게 나온다는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이게 확 퍼질 수 있다.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주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브리스베인에 계시는 송주연 이민 법무사님을 모시고 호주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가 아니죠. 2주마다 수고해 주시는 송주연 법무사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번에는 화면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했는데, 이 공간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좀 이렇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담스러운데. 조금 이따가 이제 PPT가 나오면 저희들 찌그러지는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빨리 하죠. 그렇죠.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좀 매번 물어보는 거지만 조금 바빠지셨어요? 네. 네. 해야 되겠죠? 네네네. 좀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 같고요. 지금 호주 내에서 지금, 이쪽에, 한국의 국정원 같은 곳에서, 그죠? 여기, 중국 영사관을 이렇게 경찰하고 들어갔다는 뉴스를 얼핏 본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뉴스를 제대로 못 읽었는데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도 그거 뉴스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상황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퀸슬랜드주는 한 7주 있으면 10월 말이라 그러셨나요? 선거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조금 이렇게 그 이민에 대한 걸 이렇게 쭉 던지지 않나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혹시? 주정부에서 이렇게 던진 건 못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이번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조용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직은 정부에서 제가 오늘 사실 주정부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주정부. 아니 특별하게 나는 대화는 없고 오늘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컨펌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은 거기서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군요. 선거 관련해서 또 이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걸 가지고 정책을 세워갖고 선거 운동을 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퀸슬랜드 그쪽은 그 한인 그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나요? 주로 많이 이게 밀집돼서 사시는 곳이 좀 있긴 하죠.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그 상가가 이렇게 한인 상가들이 몰려 있는 이런 곳이 있나요? 거기에? 한인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많이 식당이라든지 마트가 좀 규모가 커졌고 이런 곳들은 있죠. 퀸슬랜드 그러니까 브리즈번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써니뱅크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써니뱅크. 그쪽 지역이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해서 왔을 때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정말 많아졌고. 이게 선거 기간이 되니까 이게 경합지구가 있잖아요. 경합지구. 이 선거구 중에서 경합지구에 이렇게 이민자들이 좀 몰려 살면 재밌는 현상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옵니다. 여기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리드라는 지역구가 있는데요. 그 지역구 내에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스트라스필드 노스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근데 경합지구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인 거야.
그러니까 막, 와, 스콧 모리슨이 와가지고 여기에 한국분한테, 니하오? 이렇게 얘기했다가, 뉴스 본 것 같은데요, 그거.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막 한국분들 가게 들어가서 막 같이 만두 만들어 쌌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분들이 막 주변에 이제 막 에스코트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 한인 상가를 도는 그런 퍼포먼스도 벌어지고요. 뭐 페니 웡 같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지지 유세를 하면서 한인타운을 돌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 경합지구에 있으면 괜찮다 이거. 근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가는 데는 관심이 없죠. 근데 경합지구에서는 한인들 유권자나 아니면 이 이민자들의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서 이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몰려온 그런 지난번 선거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연방선거 때. 그래서 재밌었는데 퀸슬랜드는 곧 이제 선거를 치른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퀸슬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퀸슬랜드도 워낙 크니까 이제 브리스번만 봐서는 그렇게 유세를 다니거나 뭐 이런 건 솔직히 못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한인회라는 곳이 어느 주나 다 있잖아요. 있죠. 네. 거기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정치인들이 참여를 한다거나 와서 이제 뭐 인사를 한다거나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선거 전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빌 쇼튼이 그때는 노동당 당수를 할 때인데 빌 쇼튼은 마켓으로 스콧 모리슨은 이쪽 한인상가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좁은 지역에 양당의 대표들이 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제 한국 분들이나 이렇게 사시면 그런 데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세 현장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는. 그렇죠. 여기서요? 그럼요.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자유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기 봉사활동 많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노동당 지지하시는 분도 봉사활동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팟캐스트,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 팟캐스트 할 때, 각 당의 운동원 분들을, 한국 분들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긴 합니다. 노동당 쪽, 자유당 쪽, 시각을 한번 얘기를 해줍시다 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그래서 지금 이민도 그런 어떤 정책 변화나 정치인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민 정책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만약 케이터스 파티, 특히나 퀸슬랜드의 그런 파티에서 한두 명이 만약에 정계에 진출한다.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죠. 안 그래도 원내이션도 만만치 않은데,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퀸슬랜드가 완전히 문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내이션 파티나 케이터스 파티가 몇 표나 득표를 하고 몇 명이나 정계에 진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주정부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 여기 뉴사우스웨일즈는 골 때리는 게 이제 옛날에 노동당에 당수하시던 분이 마크 레이슴인가요? 원내이션으로 가셨어요. 가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밌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민하고 정치하고 관련이고 그다음에 퀸슬랜드 주가 이제 선거가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퀸슬랜드에서 이민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주신다고요, 그죠? 네. 네. 많이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지금 이제 퀸슬랜드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주정부에 전화를 해서 컨펌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확실하게 아직도 오픈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댓글이 하나 달려갖고 눈에 들어오네요. 스몰 비즈니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마침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다른 지역에,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지금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조건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는 오픈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어제
그제 날짜일 거예요. 그제 날짜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웹사이트 상에 포스팅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정보사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됐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곧 이게 오픈되면서 이게 발표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진행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거를 알려드리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준비를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건 클래스인가요? 예, 기존에 있던 거. 근데 기존에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저희가 그 회계연도가 7월에 시작을 하면서 그 전부터 조금씩 주정부가 닫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닫은 상태예요. 그래서 닫은 비즈니스를 상태고? 이거를 목표로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시는 분들이 몇 분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재는 모든 주들이 닫혀 있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섹터 부분이 오픈되어 있기는 하나 앞으로 이제 서서히 뭐 10월 정도 되면 오픈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 타이틀만 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이게 이제 슬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려 그러면 누군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고용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이게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민을 고리로 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나름 경제적으로 그 영향이 이제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겠군요. 그걸 그렇죠. 노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거를 노려서 준비를 했던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면 제목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리저널 에어리아예요. 외곽 그렇죠. 외곽지. 네네. 아무래도 외곽 주정부에 대해서 뭐 새로 비자가 시작된 약 2년 전이죠. 그때부터 해서 외곽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비자 서클래스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조건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부분, 고용 창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면 지금 막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네. 막 시작된, 그러면 이미 있던 건데 이제 클로즈된 걸 다시 오픈하려는 낌새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새로운 것 디테일이 조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근데 혹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점쟁이는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혹시 제조업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조업?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기 호주 내에서 생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이 지금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러시면 수출도 문제지만 수입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아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중국에서 호주로 물건 보내는 거를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얼핏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비재는 아닌데 산업 자재 같은 경우에 수출하는 거를 좀 제재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물건을 오다 하면 예전 같으면 빨리빨리 왔는데 요즘 물건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배로 온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한데 항공기 같은 문제가 되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가 전체 세계적으로 이제 보도를 막고 이제 우리가 뭘 이제 지금 이런 비상 사태를 겪어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마스크도 우리가 생산하지도 않고 다 수입해야 되고 너한테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생산 쪽에 기술을 가진 분이나 공장 뭐 기계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보도가 조금 그냥 제 생각인데 혹시 이렇게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조 쪽이 참 호주는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하죠. 네. 많이 약하죠. 네. 사실상 그러니까 이민 쪽만 얘기를 해서는 그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엔지니어링, IT 이쪽을 조금 더 푸시하는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제조 쪽은 사실 제가 이민 법무사로 있었던 게 2007년부터니까 네. 그때부터도 제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되어서 뭐 이렇게 디만드된 직업군이 있다라든지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우리 법무사님이 관심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네.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국 분들도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 쪽에도 많고 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계 쪽이나 그죠? 기계 메카닉 이렇게 기계를 공장 기계 자동화나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부는 그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여기 마스크 공장 막 생기기 시작. 발빠른 한국 분들은 벌써 한국에서 기계 오다 하신 분들 계셔요. 마스크 오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일부는 무조건 사줘야 되는 상황이죠.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호주 내 패션 업계에서 옷을 만드는 곳에서 네. 그거를 제작하는 건 알고 있어요. 뉴스 들어보세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손세정제가 부족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주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스피릿 만드는 회사에서 손세정제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는. 네. 걔네들은 항상 알코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상품을 그냥 전환하는 거. 술에서 뭘로 전환했냐면 이 손세정제로 전환해서 대박을 터뜨린 데도 지금 있거든요. 75% 이상 쓰셔야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네. 앞으로 좀 제조 쪽에 기대를 좀. 네. 한번 제조 쪽으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한번 띄워놓고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퀸슬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숙지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목대로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491이라는 번호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491은 기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독립기술 이민이 189, 그다음에 주정부 후원 190, 그다음에 외곽지역 주정부 후원 491이 있죠. 그 안에는 이제 외곽 지역에 사는 친척 스폰이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수는 있어요. 단지 스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퀸슬랜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네, 이거 옛날에 뭐 탤런트 비자라는 뭐죠? 비즈니스 탤런트인가요? 아니요, 그거 카테고리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와는 다른 부분이고요. 또 이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 오너라는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188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으로 가는 비즈니스 비자, 그다음 투자 비자 이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건 외곽 쪽에 집중 포커스가 돼 있는 거군요.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491이라는 번호를 잘 기억을 하시면 491은 뭐예요? 기술 이민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 기술 이민은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 테스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점수, 기술 점수, 학위 점수, 뭐 경력 점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최소 65점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비테이션을 받고 그걸로 비자를 신청하는데 그 순서는 똑같아요. 그 절차는 똑같고?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시 비자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브로드하게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임시 비자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리저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 5년 비자 받고 3년 거주하시고 3년 일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나중에 신청할 수 있는 이 패스웨이가 될 거거든요. 점수 기술 이민이니까 점수 계산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기술 이민이니까 기술 심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특징이라고 보시면 이제 living 그다음에 operating을 보시면 돼요. 근데 어디서? regional area에서 외곽 지역에서. 외곽 지역이라는 곳은 이제 나중에 링크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민상 웹사이트 들어가셔갖고 regional area라고 치시면 외곽 지역의 포스트 코드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다른 줄을 보시면 안 되고 퀸슬랜드 줄을 보셔야 됩니다.
이 퀸즐랜드 네. 주의 리저널 에어리아에서 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운용하고 해요. 그 사업은 스몰 비즈니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기술 심사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기술 심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직업군을 선택을 해야 하고 직업군과 관련된 심사 기관을 선택해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해당되는 직업군에 본인이 해당되어야 해요. 그래서 LIN19/051이라는 직업군 리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리스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LTSS, 그다음에 STSO에, 그러니까 short list, short term list, 그다음에 long term list가 있어요. 네.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많은 직업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내가 해당되는 직업군만 선택하면 가능하겠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 심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심사에 대한 조건도 충족을 하셔서 그것도 통과를 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서는 함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조건이 다 되시는 분은 왜 이렇게 힘들게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오퍼레이팅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 조건이 되는데 그냥 독립 기술인가요? 그걸로 그냥 가도 되지 않나요? 독립기술 이민은 지금 이제 기술 이민 같은 경우는 포인트 테스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니멈 파스 마크가 65점이에요. 네. 현재 65점을 갖는다고 해서 인비테이션 받기는 힘들다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트레이드 오큐페이션, 특히 뭐 요리 공부하시는 분들, 타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뭐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가기가 여기서 공부해서는 힘들고요. 경력이 없는 이상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오큐페이션은 한번 링크를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 해당되는 직업군의 기술심사 기관에 들어가서 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 뭐 예를 들어 3년 경력을 원한다든지, 뭐 학위와 경력, 그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청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수가 조금 이렇게 기술은 있고 그다음에 그 조건은 되는데 점수가 좀 낮아서 인비테이션 받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또 하나는 다시 트레이드 오큐페이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워낙 요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리를 공부하시면 이제 기술 심사가 4단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1년을 기간을 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졸업생 비자라는 걸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단계는 그냥 학교 학위 이수하고 학교 내에서 실습 과정 한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단계보다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2단계, 3단계를 넘어가면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경력을 채워야 되거든요. 경력을 채워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나 내 비즈니스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되고 또 체크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이제 기술심사 기관에서 나와서 필드 체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만약 이런 옵션도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491 스몰 비즈니스 오너 쪽을 뭐 다른 옵션으로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리저널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보시면 제가 포스코드를 적어놨거든요. 이 지역들이 이제 리저널 에어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시는 분들이 골드코스트가 최근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골드코스트, 뭐 예전에는 허니문으로 많이 오셨던 지역이기도 하고 여행지이기도 하죠. 그 지역이 이제 외곽 지역으로 됐고, 그래서 요 포스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그러면 골드코스트가 리저널 에리아로 포함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좋은데요? 한국 분들 거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쪽으로 가셔서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케이스들도 있으세요. 이거 좋다. 골드코스트가 포함이 돼 있으면 보통 리저널 하면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예, 네. 리저널 에어리아라고 포함된 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골드코스트 네. 시장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이유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많이 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네. 예, 비즈니스가 거기에서 이제 커머넥스 게임을 했었거든요. 네. 하면서 경제가 확 불타올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거를 어떻게든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시장이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네, 죄송합니다. 이게 골드코스트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요즘 같으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뭐 네. 요즘뿐만 아니라 제가 뭐 요번 연도 초쯤에 내려가서 한 3주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일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예전 같진 않다라는 거는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죠. 저도 92년에 한번 거기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드코스트는 일본 네. 분들이 빌딩을 많이 세우셨죠. 그렇죠. 그 이제 백패커에서 일본애를 만났는데 아버님이 주얼리 숍을 한대요. 그래서 저거 오파를 사러 왔는데 자기는 백패커에 아버지는 5성급 호텔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왜 그랬더니 나는 나야 그러면서 같이 며칠 같이 그놈하고 놀은 적이 있는데 그쪽에 보니까 이제 뭐 지나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일본말로 호객 행위를 했었어요, 길거리에.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예전은 어떤 예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92년에 10년, 92년이니까 한참 오래됐죠. 그렇죠.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거의 뭐 네. 아시아인들을 보면 거의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그렇죠. 일본 있었는데 사람. 예, 지금은 싹 서핑도 다 빠져나갔잖아요. 지금은 일본 분들이 그나마 많이 계신 쪽은 키온스부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 근처.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드코스트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한국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거기에 상권도 있고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식품점도 있고 살기가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한국 분들이. 네. 어쨌든. 네. 골드코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포스코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네. 이제 본인들한테 맞는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제가 오큐페이션 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숏텀, 롱텀 상관없이 거기에 있는 오큐페이션 보시면 되거든요. 링크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킨슬랜드에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91은 주정부에서 후원을 받는 기술 이민과 동일해요. 단지 스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그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DHA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이민성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민성 조건을 충족을 해야죠. 저거 머리 좋아하신다는 그거 아니에요? 저 머리에 많다는 DHA. 예, Department of Home Affairs. 예, 저는 그렇군요. 네, DHA. 네. DH의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아까 기술 이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EOI,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그러려면 밑에 있는 미니멈 파스마크 65점 또는 그 이상을 받아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본인 점수가 65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60이에요. 근데 491은 여전히 스테이트 노미네이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추가 15점을 더합니다. 그럼 내 점수가 60점이면 플러스 15 하시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60점이라도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정부의 스폰서 점수인 15점을 빼고 60이라면 당연히 신청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Positive Skill Assessment라는 기술심사 통과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서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라고 보죠. 그 직업군이 있거든요. 쇼리스트에. 그러면은 기술 심사를 통과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은 이제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는 데타시스라는 기술 심사 기관에서 해요. 그래서 맞는 기술 심사 기관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플로마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확인은.
근데 hospitality management든지 이런 관련된 학과를 나오시고 경력을 뭐 추가 1년 이상을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력 증명을 하셔서 기술심사 통과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라는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기술심사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비즈니스를 했을 때 카페를 운영해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와 경력을 가지고 기술심사는 통과를 하지만 나는 뭐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을 때 제조업을 하고 싶다. 제조업 관련해갖고 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해보겠다 해서 그거를 운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직업군과 완전히 다른 별개 뭐 여행사를 하셔도 돼요. 아니면 좀 애매하다 그죠? 네. 피자 전문 가게를 하셔도 돼요. 뭐 화장품 가게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면 돼요. 그건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야, 그러면 이거는 의도가 너무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 그죠? 퀄리티 있는 사람은 일단 놓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기를 하면, 뭘 하기나, 무슨 비즈니스라도 하면, 우리가 영주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단지 기술심사는 통과해라 이거죠. 무슨 그렇죠. 기술심사? 우리가 정해놓은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가지고. 요리사를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조그만한, 청소업을 해. 청소업을 해.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모든 아무거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요. 뒤에. 그렇겠죠.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9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죠. 45세 미만. 네네. 그리고 최소한의 영어 점수는 항상 기술인이든 뭐 비즈니스 뭐 스폰서든 고용주 스폰서든 요구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컴피턴트 잉글리시는 6점입니다. 6점. IELTS 기준으로. 제너럴 6점이요? 네, 제너럴이든 아카데믹이든 편하신 걸로. 네, 뭐 여기서 IELTS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많은 게 있죠. PT도 요새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거 이제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민성 조건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민성 조건을 보시면 다른 기술 이민을 하는 때와 별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정부 후원을 그러니까 퀸슬랜드 주정부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정부의 조건을 충족해야겠죠. 네. 네, 저기서 얘기하는 BSMQ가 퀸슬랜드 주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는 다시 한번 나오죠. 그 오큐페이션 리스트. 거기에 해당되어야 된다. 네, 거기에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prior business experience 또는 뭐 qualification 뭐 밑에 나오죠. 무슨 previous family run business experience 이런 게 나오는데 어허. 이게 문제가 되는군요. 예. 네. 여기서 보시면 밑에 거를 먼저 볼게요. qualification to successfully run the busines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BSMQ 그 주정부 후원 신청을 하실 때 학위 뭐 경력을 적고 내가 이거를 비즈니스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학위가 있건 아니면 경력이 있어서 이걸 successfully 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적어서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위에 다시 보면 prior business experience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주정부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외곽에서 거주하고 외곽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최소 6개월 이상은 해야만 이 노미네이션 신청 자격이 되시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비자, 풀타임을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게 prior business experience 조건에 충족이 되시는 거예요. 뭐 중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면 1년 반짜리 비자가 나오니까 그럼 6개월 플러스 7개월 정도 자의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가 생긴 거죠. 이미. 그럼 이거를 준비하시려면 그렇게 미리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그러네. 아직 오픈이 안 된 상황이지만 오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그쵸. 진행을 하시면 이걸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그렇군요. 이제 그 네. 밑에 보시면 네. 조건상에는 풀타임 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뭐 네. 워킹 홀리데이? 근데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렇고 또 하나는 뭐 마스터 과정을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상 졸업생 비자인 경우예요. 졸업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또는 2년, 어떤 경우는 4년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신다면 충분히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저 조건인 아까 prior business experience는 최소 6개월의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충분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졸업생 비자로 풀타임으로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취업하는 게 이게 어렵다면 이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비즈니스 오픈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쉬운 일은 그것도 아닐 쉽지 건데 않습니다. 누군가에 고용되는 거와 이제 뭐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모든 분들한테 조건이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네요. 앞으로 조금 네. 나아질 거를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점점 이거 지금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세컨드 웨이브, 2차 대유행이 조금 잦아들고 이제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가 있고 지금 경제 뉴스 들어보면 비즈니스가 약간 다시 리바운드 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스킬드 퍼슨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여기서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임시 비자든 영주 비자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끌어와서 다시 한번 포스트 코비드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호주는 절대 이거 이민자 20만 명, 그 기존에 16만 명, 20만 명 데려오던 거를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그것만 유일하게 살 방법입니다. 호주가 지금은. 네. 빨리 넘어가야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네. 창업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창업은 안 됩니다. 에이? 자, 여기서 이제 주정부에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이 비자를 만들었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익지스팅 비즈니스예요. 현재 운영되고 있었던 것들, 그거를 매매해서 근데 리저널 퀸슬랜드예요. 아하.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노 스타트업, 홈 베이스드 비즈니스죠. 홈 베이스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미용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마사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되세요. 네. 안 되시고 지금 업데이트 됐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아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기존에. 아직 언급은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지금 다시 업데이트 되면서 얘기가 나온 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가능하다예요. 가능한데 조건이 붙죠. 최소 1년 전에 사서 매매해서 오퍼레이팅을 했었다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가능하다. 네. 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난 이 의도가 뭔지가 막 보이는데, 좀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데, 보이지만, 이게, 이것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반대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그 스몰 비즈니스, 지금 아직 금액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방송 시작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정도 규모에서 살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직격탄을 맞은 상태거든요, 지금 호주가. 근데 리저널이면 더 맞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지금 구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딱 받아놨는데, 이게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백신이 지금 빠르게는 연말 지금 보긴 보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연말을 지나면서 지금부터 해서 6개월 준비를 하시면 6개월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그 6개월만 잘 버티고 넘어가시면, 그 비즈니스가 살아나면 오히려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지금. 예. 뭐, 코로나 이전에서 있었던 비자 종류이긴 하나, 아무래도 지금 네. 같은 경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제 외곽 지역 같은 네네. 경우에는. 예. 그쵸. 이제 네네. 뭐,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활성, 예. 네. 외곽 주정부를, 외곽에서 이제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고 경제 네. 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예, 이거는 뭐, 컨티뉴하게 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돈 얘기가 나오네요. 돈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투자는 보시면 공이 지금 5개죠. 네. 예. 10만 불. 예. 네. 한 10만 8천만 원. 불이고, 그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또 충분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어찌됐든 이 부분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제가 살짝 추가로 써놓은 게 있죠. 네. 비즈니스를 이제 매매하실 경우에는 마켓 밸류에 매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토탈 인베스트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투자에 대한 부분은 최소 10만 불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운영비가 아니라 투자 자본이라고 네. 하면 될까요? 네, 투자 자본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만약 비즈니스를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항상 회계사와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군요. 가장의 네. 증명서를 제출할 때도 이 부분이 분명하게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투자 자본에 대한 증명을 최소 10만 불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거는 자꾸 법무사님이 매매라 그러시는데 구매겠죠. 구매요. 네. 매매라고 했나요? 네. 매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매매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구매하실 때 그렇고, 그래서 지금 토탈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자산 부분을 볼 것 같은데요. 뭐 기구나 이제 장비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 불에 샀어, 10,000 불에 샀어. 그래도 9만 불 정도가 그 비즈니스의 자산으로 묶여 있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운영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겠죠. 운영비는 안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파트너십도 안 되고 조인 벤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때문에 주 신청진이 무조건 홀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네. 네. 제가 뭐 자꾸 클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491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 대한 부분은 주정부 후원을 그러니까 노미를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 퀸즐랜드 주정부에 노미 신청을 할 때 노미네이션이요. 노미네이션 신청을 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6개월의 운영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prior work experience에 대한 부분도 증명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증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분기별로든 뭐 연간이든 해서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제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스를 준비를 하시고 뭐 인보이스를 준비하시고 물론 이제 그 구매했던 그 컨트랙 아니면 그런 것들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뭐 파이낸셜 리포트를 준비하시는 게 이제 모두 회계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계사를 띄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좋은 게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거 네. 하시려면 제가 봐서 비즈니스 벌써 뭐 ABN 내야 되지요. 텍스 그 비즈니스 네임 등록해야 되지요. 그리고 분기별로만 GST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 GST 보고를 해야 음. 되죠. 말씀하셨던 대신 바스 해야 되죠. 이걸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꼭 회계사님 끼고 못하진 가셔야죠. 않으세요. 못하진 그 않으세요. 하다가 네. 지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 제가 하다가 해 딴 일 봤거든요. 못 하죠. 예. 제가 해 봤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네.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반드시 돈을 회사를 찾아주십시오. 쪼끔 쓰시면 돼요. 쪼끔 네. 쓰시면 네. 쪼끔. 쉽게 네.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인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예. 운영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음. 운영하라고만 이 비즈니스 그 비자를 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고용 그렇죠. 창출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맞습니다. 최소 1 명의 호주 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고용을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일하는 뭐 풀타임이 파트타임 조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완화된 부분이 없죠. 풀타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된 부분이 그러니까 20시간이에요. 주에 20시간만 일을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뭐 비즈니스 비자보다는 굉장히 조건이 좀 굉장히 조건이 굉장히 쉽네요. 네. 예,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네.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비용도 작고. 네. 작고 그죠? 예. 네. 거기다가 풀타임도 아니고 20시간 이상이면 되고. 그렇죠. 네. 비즈니스 비자 굉장히 같은 좋죠. 경우에는 사실 지난 4년 주 2년의 회계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사실 네.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비해서는 하지만 이제 기술 심사라는 거를 음. 그 허들을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고용을 했다라는 증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그렇겠죠. 에비던스는 뭐 음. 고용이 되면 고용된 사람으로서 받는 건 반드시 있잖아요. 페이슬립, 네. 페이먼트 서머리, 네. 슈퍼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호주 시민권자다 아니면 퍼머넌트 레지던트라는 증명도 함께 제출하셔야 되고요. 요즘 네. 뭐 싱글 터치 페이롤로 해서 매주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ITO에 증명 자료는 그냥 나올 겁니다. 만약에 네. 제대로만 하시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은 내 가족 중에는 영주권자도 있을 수 있고 시민권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 뭐 네.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친척은 관계는 안 되죠. 패밀리 멤버는 안 되세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와이프가 우선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자가 아닐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해당 사항 안 되고 서브컨트랙터도 해당 사항이 안 되세요. 그러면 패밀리 멤버에 뭐 이렇게 relative는 들어가나요? 친척들은 포함이 안 되겠죠. 직계 패밀리 존속을 얘기하는 거죠. 패밀리 멤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 immediate family라고 얘기해서 내 직계. 직계. 해당되지 않는다. 뭐 근데 여기서 뭐 사촌이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뭐. 예. 네. 우선 패밀리 멤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의 배우자, 자녀 이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네. 서브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타일링을 하시거나 뭐 페인팅이나 이쪽 트레이드 오큐페이션 쪽에서는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네. 서브컨트랙터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겠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1명 정도니까 뭐 네. 20시간이면 충분히 고용하셔도 되죠. 뭐 조그마한 테이크어웨이 숍이나 커피숍 그렇죠? 그다음 미용실 뭐 이런 걸 만약에 인수하셨다 그러면 1명 정도는 쓰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그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주정부 노미네이션 신청하는 조건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충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비용을 증명하는데 find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이런. 네. 펀드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타이포네요. 예, 펀드라고 네. 쓰시는데 예. 이건 조건이 없나요? 얼마 이상 뭐 통장이 있어야 된다. 뭐 잔고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조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링크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한 가족이라고 치면 뭐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10,000불 정도, 15,000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신청하고 49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순서를 그냥 쭉 제가 나열을 했던 건데 처음부터 네. 다시 한번 훑어보면 그 신청 조건 크라이테리아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의향서 EOI를 제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EOI를 제출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 조건들이 있죠. 포인트 테스트 돼야죠. 기술심사 통과하셔야죠. 영어 점수 컴피턴트로 IELTS 기준 6점 정도는 있으셔야죠. 45세 미만이셔야죠. 이런 것들. 예, 네. 그런 것들이 충족된다고 하면 EOI를 제출을 하시는데 내 점수가 미니멈 65점이니까요. 우선은 미니멈에 맞추기 위해서는 50점? 그죠? 네, 60점만 되면 추가 15점을 받고 65점이 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민 신청하시면 왜 인비테이션을 EOI를 신청하시고 인비테이션을 못 받는 경우가 1년, 뭐 2년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는 직업분들이 있어요. 회계도 그렇고 지금 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워낙 점수들이 많고 뭐 소위 말해서 인기 집중력이기 때문에 컷오프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91 스몰 비즈니스 오너 같은 경우에는 그에는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인비테이션이 개런티가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우선은 이게 지금 4번을 보시면 BSMQ 그러니까 주정부에 대한 노미네이션을 신청을 하잖아요. 아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조건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조건들이 충족을 한다고 하면 통과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히 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이 개런티가 되는 그 코스라고 봐도 되겠군요, 이거는. 해서.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BSMQ 지금 491 노미네이션 신청서를 보면, 신청서 안에 학위가 어떻고, previous 그 비즈니스에 대한 경력이 어떻고에 대한 설명을 쓰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491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사실은. 네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이 다른 이제 주의 내용과 뭐 또 하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정부 후원 받는 거죠. 491 똑같은 비자입니다. 그 주정부 후원을 받는 거. 그 노미네이션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된 부분이 있어요. 491 빅토리아 노미네이션을 받으실 경우에는 최소 해당 외곽 지역에서 6개월 거주 일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시는 곳이 최소 2년간 외곽 지역 빅토리아 외곽 지역에서 오퍼레이팅한 비즈니스에서 고용됐어야 한다라는 게 추가되었고요. 그 로케이티드 된 지역이 보시면 designated regional area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링크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걸 내려야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PPT는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요, 나머지 한 개가 더 있는데 그러면 잠깐. 그러면 보고 보죠. 예, designated regional area는 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를. 마지막 거예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아마 라이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글로벌 탤런트라는 비자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어요. 글로벌 탤런트. 네, 글로벌 탤런트라고 해서 이제 특수한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유명세가 있고 인터내셔널하게 좀 알아주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 하이리 스킬드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해당되시는 분들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는데 그 타겟 섹터는 지금 나열된 것에 해당이 되거든요. 주로 테크놀로지군요. 예, 아그리컬처 텍, 그다음에 스페이스 뭐 이렇게 나오시죠. 네트텍. 그 중에 하나인 IT 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글로벌 탤런트 비자라는 거는 노미네이터가 필요해요. 조건 중에. 노미네이터라는 거는 내가 만약 IT 전문가로서 굉장히 유명세고 어디에서 내 이름을 얘기해도 알려져 있고 아니면 논문으로서 유명해서 뭐 잡지에도 실렸던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GTI를 글로벌 탤런트 비자라는 걸 신청했을 때에는
노미네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네. 노미네이터가 되시는 분들은 같은 분야에서 유명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IT 관련해서는 보시면 AC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디님도 네. 아시지 않으세요? 네. 제가 상당히 잘 아는 쪽이죠. 네. ACS는 IT 관련해서 기술 심사를 네.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 기관에서 노미네이터가 되어 줍니다. 아, 제가 거기에서요?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 IT 계열로 아까 요런 섹터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Quantum Information Advanced Data Science 뭐 이쪽이겠죠? 네. 그쪽에 뭐 어느 정도 highly skilled person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다면 비자를 신청하실 때 노미네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 힘들다 하면 ACS에 문의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이제 AC에서 그냥 나 해줘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뭐 제출 서류들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심사 후에 통과가 되시면 ACS가 노미네이터가 되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네. 올려놨습니다. 근데 글로벌 탤런트 중에서 뭐 무용 이런 거 안 되나요? 아니요, 요거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ACS 노미네이티드 그러니까 ACS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온 거군요, 요거는.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타겟 섹터가 지금 보여드린 요 8개의 타겟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 무용이나 뭐 축구나 그러니까 스포츠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해외에서 손흥민? 손흥민 선수 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호주 이민을 오고 싶다. 그분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고 지금 뭐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상도 받으셨나요?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유명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디스팅귀시 탤런트라는 비자가 따로 있어요. 네. 그거는 그렇군요. 조금 다른. 네. 그렇군요. 제가 아까 링크를 자, 그럼 일단 제가 요거를 내려드릴게요. 내려드리고 쉐어를 다시 스크린 쉐어를 다시 누르셔서 그걸 해주세요. 보여주신다는 부분. 지금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 있긴 한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거 마저 보여드리고요. 네. 저 쉐어한 것 같은데 안 나오죠? 네. 지금 이민성 사이트거든요. 이민성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이제 찾아놓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서치 엔진 들어가셔서 designated regional area를 치시면 전체적으로 마다 designated area에 대한 포스트코드가 나오거든요. 아까 빅토리아잖아요. 빅토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퀸슬랜드를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까 빅토리아. 네네네. 네네. 4구역이고 그다음에 퀸슬랜드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제가 PPT에 올려놓은 거니까 요거 이렇게 되고요. 다른 추가적인 거는 없습니다. 뭐 직업군 관련해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지금은 현재 오픈되어 있지만 지금 이 퀸슬랜드 주 정부 사이트거든요. 쭉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491 비즈니스 오너 패스웨이에서 FAQ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상세하게 답이 궁금하신 분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를 짚어볼 시간이 있나요? 혹시? 네, 지금 뭐 1시간 넘긴 했는데 뭐 한번 짚어보죠, 뭐. 네. 한두 가지만 보죠. 네. 네. 지금 여기 이거는 온쇼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오프쇼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그다음에 반드시 뭐 매각적에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최소 리스트 6 의향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6개월을 최소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거를 많이 물어보시면은 여기도 답이 나와 있죠. 비즈니스 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내가 지정한 직업군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No. 예. 이 어떤 거를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세하게 돼 있고 뭐 질문도 이렇게 딱 짧고 답도 짤막짤막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놨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훑어보셔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고에 관련해 갖고 퀸슬랜드 그 스몰 비즈니스 해서 직업군 리스트 말씀드렸죠? 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쭉 나올 겁니다. 네. 쭉 있죠? 네네네. 요거에 보다 해당이 되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이렇게 몇 가지를 해주셨는데 한번 보죠. 자, 일단 이게 더 할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킹스포드님이 더 해주시면 늘 감사하죠 하셨습니다. 네, 길면 좋다는 얘기신데 자, 그리고 지금 폼크림님께서 한국에서 이민 가려는데 그럼 영주권 받기까지 총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칠까요? 학교 2년 졸업하고 취직해서 경력 1년 하고 기술 심사 받고 그 다음 비즈니스 인수해서 6개월. 그럼 총 3년 반 후 491 신청하고 영주권은 언제쯤 되나요? 49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491 조건하고 동일하거든요. 491은 임시 영주 비자이고요. 외곽 지역에서 5년 비자 받으시고 그 안에 3년 거주 조건 플러스 그다음에 일하시는 거. 고용돼서 일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즈니스 운영하는 경력 3년 요거를 충족을 하시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 비자 중에 3년을 최소 3년 안에 모든 걸 충족을 하신다면 3년 후가 되겠네요. 아니면 491 받고 나서는 3년 후. 그러면 총 한 몇 년 정도를 봐야 되죠? 이분은 공부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가실까요? 아니 이분 지금 3년, 네. 6년 학교 후? 2년 졸업하고 취업해서 경력 1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술 심사 받고 그럼 일단 3년. 취직 비자는 아니시고요. 491 비자는 비즈니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는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학교 졸업을 하고 2년 그 다음에 뭐 졸업생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학위를 졸업을 하셨다면 1년 반 또는 2년짜리 비자를 받으시겠죠. 졸업생 비자. 그럼 풀타임 일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뭐 맥시멈 2년을 잡죠. 그러면 2년 후에 비즈니스 운영하는 거 최소 6개월. 그다음에 BSMQ 노미네이션 신청해서 그 프로세싱 자체는 최소 10일이에요. 워킹데이. 그러니까 기획이 짧잖아요. 근데 이제 비자 이거는 이제 주정부 노비를 신청하는 거지. 그다음에 비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자 심사의 시간은 가늠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뭐 1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분은 꽤나 오랜 시간을 공부하시고 하시려면 최소 6년, 7년은 걸리지 않으실까요? 6년, 7년이요? 왜냐면 2년 공부하시고 비즈니스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비자 491 받으시고 3년 최소 3년 후에 네. 뒤에 일단 491은 영주권이 아니니까 491 받고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3년 동안 비즈니스 운영하고 계속 그쪽 지역에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 걸리겠군요. 네. 라이언 김님께서 기술 심사는 사업에 관계없이 받아도 된다면 어느 파트가 가장 빠를까요? 하셨는데 이게 기술 심사는 우선 직업군 리스트 아까 보여드린 부분 있죠? 이게 지금 가 되고 있나요? 그쵸? 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를 공부를 하셨고 관련된 기술심사 기관에서 추가 경력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력도 있으셔야 기술심사를 통과하시니까 지금 질문 주신 거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이게 사업에 관계없이 받아도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학위가 있다고 하면
엔지니어링 오스트레일리아에 충족되는 기술심사 기관에 충족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기술심사가 통과가 되시거든요. 제가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를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전공을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근데 기술 심사를 가장 단기간에 쉽게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 그럼 내가 그 분야를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기술 심사를 빨리 받아서 이렇게 이쪽 사업적으로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기술 심사에서 좀 이 난이도가 조금 낮고 심사 기간이 짧고 빨리빨리 진행되는지를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혹시 한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과정을 하셨고 ABIC이라는 공인 인증이 되신 학위를 나오셨다면 한국 학위만으로도 기술심사 통과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네요. 라이언 기자. 예. 제 뜻은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하셨는데 시작을 첫 단추를 끼는데 지금 첫 단추를 끼시는데 타겟을 이제 491로 잡고 내가 지방 가서 살고 내가 돈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타겟을 잡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학과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먼저 저희가 이민 법무사 입장에서 어떤 공부를 하셔야지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쉬운 기술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다라고나 제안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짧은 기간으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요리나 뭐가 있을까요? 뭐 일렉트리션도 마찬가지인데 2년 과정을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술 심사를 통과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세요. 공부하기는 짧아도. 반대로 회계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간호를 공부한다고 쳐요. 그러면 뭐 간호 같은 경우에 2년을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3년 과정, 학사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둘 다 마찬가지로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쉽고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그래야지 공부하시는 기간에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즐겁게 하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 또 기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건 중에 뭐 경력을 쌓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라면 그걸 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거를 하시면 빠릅니다라고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 2년 후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목록을 쭉 보시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공부를 하시는 게 아싸리 공부를 재밌게 마치고 그다음에 뭐 기술 심사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기술 심사가 그렇게 쉬운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봐서는. 네. 쉬운 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뭐 이쪽 그 이민 쪽에 관심을 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지만 이렇게 보면서도 요게 좀 이렇게 비즈니스 비자 치고는 그 비즈니스를 해서 신청하는 거 치고는 상당히 간편하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증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공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인 건데. 그러니까 일단 조건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비자, 정말 비즈니스 오너 비자인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여야 되라는 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풀타임으로 정도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 하게 되면 내가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의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한 사람 한 20시간 정도 쓰고 뭐 똔똔 정도로만 운영을 해도 일단은 6개월만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면 일단은 진짜 491을 받을 수 있을 찬스가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죠? 네. 또 지역에 가 사셔야 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백수님이 혹시 491 진행한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491 스몰 비즈니스 말씀하시나요? 스몰 비즈니스는 현재 진행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지금 클로즈 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네. 추천부 스포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스파는 네. 그건 다른 얘기니까. 예, 그건 다른 얘기고 사고위는 지금 아직 안 열렸답니다. 조금 지금 열리려고 지금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스몰 비즈니스 예, 닫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지금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1시간 16분입니다. 네. 어느덧 1시간이 또 지나버렸는데,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11분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끝낼래니까 또 이렇게 또 하나 올리셔야 돼. 이게 시간 딜레이가 있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기술 심사 때 경력을 사업체 인수해서 운영한 걸로 인정되는가요? 네. 기술 심사라는 거는 지금 국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랑 틀리죠. 기술 심사는 기술 심사 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술 심사 기관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요구되는 학위나 경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인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통 지금 사업 운영에 대한 경력이라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공부하셨다. 네, 요리 식당을 운영하셨고 거기서 내가 셰프로 일을 했다. 그럼 경력이 있죠.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셰프에 대한 기술 심사를 하려면 셰프로서 기술 경력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킹스포드님이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라이언 킴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또 이렇게 밑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법무사님한테 파스를 해서 또, 거기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끝에 시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세한 지금 이민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 개인의 그 조건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진행하시기 전에 꼭 뭐 전문가들 만나셔서 개인 상담을 꼭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들은 또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주연 법무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